이 동네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이쪽 동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병욱 의원과 김병관 의원 두 분이 원래 나오려고 그랬어요. 김병 시리즈로. 네, 김병. 김병 시리즈로 나오려고 했는데 김병욱 의원은 청문회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한 분만 모십니다. 김병관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십시오. 추호 선생과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추호 선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셔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고는 국회에서 이렇게 좀 몇 번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시니까 섭섭하던가요? 우리 당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게 기억이 되는데 별로 끝이 좋게 기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두 분을 모시고 사실은 친문 비문 얘기도 좀 하고 왜냐면은 김병욱 의원님은 손학규계로 구분이 되는 대표적인 비문 여기는 문재인 영입 인사 대표적인 영입 인사 친문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내의 친문과 비문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그것도 여쭤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계신데 그냥 그거 여쭤볼게요. 오면서 김병욱 의원님 그냥 오시라고 어차피 청문회 뭐 여당 의원들 꼭 있어야 되냐 네. 야당 의원들만 있으면 되지 청문회 하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도정환 의원님 지켜야 된다고 끝날 때까지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친문 비문 이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친문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은 모르는데 친문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 거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친문이잖아요.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의 상당수가 친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친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대부분 많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냐 아니냐라는 그 구분 자체가 저는 조금 저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친문은 모르겠지만 비문은 확실히 있었어요. 네. 네. 비문의 상당수는 나갔었죠. 지금 어떠냐는 거죠. 저는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같이 치르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축제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평정심을 되찾고 있겠죠. 그 사이에 그런 역학이라든가 혹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를 뭐 오해했었네? 뭐 잘못 알고 있었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든 비문이든지 간에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든가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고 놀아요 요새? 요즘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안 하면 뭐 하고 놀지? 그러게요. 이제 요즘 야당 의원들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당 의원들은 그럼 뭉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를 만들고 편을 가르고 우리 편 세를 더 키우려고 하고 당내에서도 원래 그런데 그걸 조금씩 항상 하죠. 저희 당 의원님들은 이제 저도 그렇고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난 다음에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 해요. 이제 물론 야당은 졌기 때문에 그 패인에 대해서 아마 평가들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고 아직 그걸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렇게 하고 저도 제가 이제 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또 대선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위원회 맡아서 또 활동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대선 기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뭐 정책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정자문위원회 이름도 어려워요. 거기랑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활동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 욕하지 않으면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면 언론에 탈 일이 별로 아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예, 뭐 저희도- 하고 있나. 저희도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이 사실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대부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존 정권에서 일하셨던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 내지는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것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앞에 제목만 바꿔서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랬을 텐데 비난하기를 못하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뀐 거라고 아직 장관도 안 바뀌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참고 있는 중이에요. 여당이 되니까 좋은 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세게 발언하고 예. 그다음 바뀌는 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이제 조용히. 뒤로 가서 예. 조용히 얘기하고 내놓지 이렇게 하면 내놓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면 어쨌건 들어주고 바꾸려고 하고 지금은 그러는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이 어떻게 변했나? 당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도 전해지는 소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을 맡고 있어서 맡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사실 이제 5월 30일 날 시작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사건 사고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그 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나면서 사실 거의 못 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당직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당이 됐잖아요. 근데 여당으로서 대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국민의당이랑 같이 야당이었고 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입장이 국민의당과 민주당과. 그러면 국민의당을 대할 때 약간 어떻게 좀 대하고 계세요? 어떤 분위기에서 뭐 국민의당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럴만하다 뭐 이해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건지. 사실 저희가 작년 대통령 탄핵 때도 조금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을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끌어안고. 근데 이제 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가끔은 또 반대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또 상황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싶었지만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메시지를 할 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하지만 국민의당은 거기 같이 따라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그게 당의 공식적인 뭐 당론이 됐든 공식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들은 좀 국민당도 강경한데 거기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말씀 나눠 보면 또 생각들이 또 그러지도 않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거랑 거기 계시는 개개인의 의원님들은 또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희한한 있고요. 게 개개인 인터뷰하잖아요. 다 나 강경화, 김상조 다 괜찮아. 개개인 인터뷰는 네. 그래요. 도대체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당론은 반대예요. 근데 그거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도 거기 의원님들 만나시면 오히려 걱정해 주신 분들 계세요.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 진짜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나요? 네. 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인터뷰하잖아요. 아니 뭐 그 정도 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당론으로는 다 반대야. 근데 어떤 의원님은 저한테 막 화내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빨리 열심히 뛰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민주당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뭐 다른 정당들이 이 당 체계가 뭐 당 대표를 포함해서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 아까 여론조사도 뭐 비슷한 얘기 있었지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당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압도적인 지지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상대할 방법을 이런 정도의 그 소위 새로운 정부를 야당으로서 상대해 본 경험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을 들어주면 먹힐 것 같고 먹힐 것 같게 먹히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안 보일까봐 다 들어줬다가는 네, 그렇죠. 그 공을 다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 버리고 자기들은 들러리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반대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 또 욕을 먹고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뭔가 국회에서 소위 이제 협치를 하려면 예. 협상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협상 파트너가 사실상 없는 상태거든요. 파트너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 당이 세 개나 있는데. 너무 많은 거 네. 많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의 메시지와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달라서? 생각이 달라요. 어디를 때려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랑 협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럼, 예. 예. 개개인 만나서 하면 다 통과시킬 것 같았는데 나중에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당대표, 원내대표의 메시지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근데 보면 진짜 야당들이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안마다의 입장은 내놓고 있지만 그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당 체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당 체제가 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힘드니까 어디인가로 합치거나 약간 이럴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그런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는 지금 전혀 뭐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알 수 있는 짬밥이 아니야. 의원님이. 뭐 그건 박지원 원내대표나 아니 대표나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네. 예.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막. 실제로 의원님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 안에 아니면 아니 다른 당에 당? 계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야당에서 그러니까요.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속해 있는 당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다들 있고요. 어느 정당이에요, 특히. 제가 만나본 당은 다 그랬어요. 예. 정의당은 아니었고 정의당 빼고 나머지 오늘 지금 야당. 예를 든 당은 국민의당입니까? 바른정당입니까? 다 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아니, 몇몇의 의원님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 내부에서 내시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가면 받아줄 거야 이런 얘기 합니까?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게. 민주당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어려울 네. 있다고 봐요. 안 받아줄 것이다. 좋은 건 우리끼리 먹을 거다. 이제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사실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게 예, 생각하세요? 국민들을 보면.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통합을 하는 게 국민들을 통합이 아니잖아요. 정치 세력과 결합하는 예, 재결합하는 근데 이제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해지고 더 단합이 잘 되고 이럴 수 있어야 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 아마 그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 있던 분들 중에 대거 돌아오면 당이 더 단합하는 게 아니라 분열한다. 더 분열하게 될 테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거기서 잡음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지금 잘 살자 그냥 이런 건가요? 뭐 우리끼리 잘 살자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더 잘하자 이런. 원하는 법안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예.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국회 지형이란 현실이 있잖아요. 실제 그건 어떡합니까? 의석수도 모자라고. 저는 아까 송태경 의원님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당 체제로 사실 작년부터 네. 저희들이 이 정치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당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어야 이런 실험을 하다 보면 좀 더 네. 세련되어질 것이다.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야당들이 뭐 조금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지나면 저는 합리적으로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찬성하고 그쪽도 진화할 것이고. 네네. 예. 그러면서 새로운 틀이나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질 것이다. 점점 세련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뭐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민주당 싹 먹을 거니까. 해서 또 뭐 국민들이 또 심판하시고 예. 이렇게 또 우리 정치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대략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통합해서 새를 불려서 법안 통과도 좀 쉽게 만들고 그게 과거의 방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란거리가 되고 우리 사실 분열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골칫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올해 대선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들이 계속 뭐 삼자 필승론 이런 것들 포함해서 통합해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일단은 그런 생각인 거군요. 네, 현재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지율도 만족스럽고 네, 네. 민주당 지지율도 전락이 잘 나오고 씨발. 네. 그러게요. 세상에 50%가 넘는 그러니까요. 정당의 지지율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이죠. 네.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상태 이게 6개월 후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 사실 이제 사당 체제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겨우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구조에서 여당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끌고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암담해요. 이것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의 생각들을 발표하고 나서 당선이 됐는데 정말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렇죠. 하겠다는 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 협조를 받아야 네. 되잖아.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장관 임명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하거나 실제 또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그 표가 필요하잖아요. 표가.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도요. 아무리 밖에서 큰 소리 쳐도 뒤에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면 마음은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149회부터 벙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었네? 오늘 잘못 알고 있었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든 비문이든지 간에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든가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고 놀아요 요새? 요즘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안 하면 뭐 하고 놀지? 그러게요. 이제 요즘 야당 의원들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당 의원들은 그럼 뭉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정치인들이 않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를 만들고 편을 가르고 우리 편 세를 더 키우려고 하고 당내에서도 원래 그런데 그걸 조금씩 항상 하죠. 저희 당 의원님들은 이제 저도 그렇고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난 다음에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 해요. 이제 물론 야당은 졌기 때문에 그 패인에 대해서 아마 평가들을 할 거고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두 분을 모시고 사실은 친문 비문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은 김병우 의원님은 손학규 계로 구분이 되는 대표적인 비문 여기는 문재인 영입 인사 대표적인 영입 인사 친문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내의 친문과 비문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그것도 여쭤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안 계신데 그냥 그거 여쭤볼게요. 오면서 김병우 의원님 그냥 오시라고 어차피 청문회 뭐 여당 의원들이 꼭 있어야 되냐 야당 의원들만 있으면 되지 청문회 하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도정환 의원님 지켜야 된다고 끝날 때까지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친문 비문 이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친문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은 모르는데 친문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 거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친문이잖아요.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의 상당수가 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친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대부분 많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냐 아니냐라는 그 구분 자체가 저는 조금 저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친문은 모르겠지만 비문은 확실히 있었어요. 네. 비문의 상당수는 나갔었죠. 지금 어떠냐는 거죠. 저는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같이 치르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축제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평정심을 되찾고 있겠죠. 그 사이에 그런 역학이라든가 혹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를 뭐
오해. 이 동네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이쪽 동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병우 의원과 김병관 의원 두 분이 원래 나오려고 그랬어요. 김병 시리즈로. 네, 김병. 김병 시리즈로 나오려고 했는데 김병우 의원은 청문회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한 분만 모십니다. 김병관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십시오. 추호 선생과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추호 선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셔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고는 국회에서 이렇게 좀 몇 번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시니까 섭섭하던가요? 우리 당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게 기억이 되는데 별로 끝이 좋게 저희들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고 아직 그걸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렇게 하고 저도 제가 이제 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또 대선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위원회 맡아서 또 활동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대선 기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뭐 정책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정자문위원회. 네. 네. 이름도 어려워요. 네, 네. 거기랑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활동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 욕하지 않으면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면 언론에 탈 일이 별로 아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네, 뭐 저희도- 하고 있나. 저희도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이 사실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